천권의 소설 버들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경제적 궁핍과 쇠약한 몸으로 자식 세대로부터의 부양은커녕 자신들이, 여기서 말하는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세대예요. 자식 세대들이 해야 할 아이 키우는 일, 육아죠. 떠안게 되는 노년의 삶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더구나 이 작품 속 노인들은 궁핍한 경제 현실, 즉 가난이라고 보면 돼요. 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향한 내리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과거 전통적인 어머니들 내지는 부모의 모습, 부모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큰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야.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손자들에 대한 어떤 내리사랑이 단순히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자가 노인 스스로가 살아야 하는 이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이 손자가 없었다라면, 이 자식들이 없었다면 이 노인들은 삶의 가치를 잃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허무감,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빠져가지고 그 삶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손자 내지는 자식들이 있음으로써 이 노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온전히? 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노인들과 그 다음에 부양 대상인 손자 내지는 자식들 사이는 어떻게 본다면 상호 연대 관계에 있다라는 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들댁은 집이라 할 것도 없는 다 쓰러져가는 양철집에서 혼자 용복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간다. 용복은 교도소에서 나온 늦둥이 아들이 미장원 처녀가 낳은 아이라면 맡기고 간 자식이야.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아들을 건사하지를 않아요. 키우지를 않아. 전부 다 누구에게? 이 버들댁, 어머님 버들댁에게 맡겨버렸다. 아들은 갓난아기를 버들댁에게 안기고 간 후 종무 소식이다. 전혀 소식이 없다. 버들댁은 올 때마다 돈을 달라는 용복에게 면사무소에서 무연고 독거노인에게 주는 생계비와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팔아서 번 돈으로 모두 내어준다. 그러나 아들이 그랬듯이 용복 또한 제2아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용복의 폐류는 급기야 버들댁이 엉덩이라도 붙이고 사는 쓰러져가는 양철집마저 팔아 돈을 챙겨가는 데까지 이른다. 버들댁은 용복의 감옥살이를 면하게 하려고 사고 쳤군요. 크게 쳤어요. 300만 원을 빌려보지만 쉽지가 않다. 빈손으로 돌아온 버들댁에게 용복은 담 너머에 있는 우사 노인 용곡에 가서 쇠똥 냄새와 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 우리 집을 300만 원까지 사라 하라고 소리친다. 아 참나, 얼처구니가 없죠. 진짜 망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뭐야, 300만 원 어떻게든 자기만 살겠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연작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버들댁의 고단한 삶의 모습과 소외된 노년계층의 고단한 삶을 다루고 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볼까요? 첫 번째, 장면 제시 후 이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작품 속에 있는 어떤 노인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노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라고 본다면요, 일단 버들댁이 주인공이겠죠, 그죠? 이러한 버들댁은 전형적인 어떤 모성성을 가지고 있고 희생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되게 고리타분하고 너무 전통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버들댁의 모습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 용곡 양반이 산모퉁이 저쪽 큰 동네로 이사간 뒤 그 집 전체를 우사가 뭐예요? 그죠? 소 키우는 곳으로 쓰고 있죠, 그죠?
여름이면 파리떼가 와글거렸고요. 구리고 시큼덜덜한 커피한 냄새가 버들댁 집으로 날아왔어요. 빌어먹을 것 싹 불쳐버릴까 보다 어쩔까. 소들을 다 타 죽어 삐리라고. 지난 여름 용복이 뒷집을 노려보면서 이를 갈았다. 아이고 뭔 소리를 그렇게 하냐. 용공 양반하고 우접하고 사니께 좋은디 우접하다는 것은 가까이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공 양반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디 용공 양반이 여기서 소를 안 키우면 이 할미는 혼자서만 달랑 사는 거 아니냐. 밤마다 저 소 지키는 개라도 컹컹 짖어주니께 든든하다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용복이는 아주 그냥 파리 때문에 죽고 싶은 거야. 귀찮은 거야. 그래서 소들 다 타버리라고 불질러버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버들댁은 그래도 개라도 컹컹 짖어주니까 소라도 있으니까 팔이라도 달려드니까 그나마 조금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다는 얘기죠. 연습하느라고 그런 것인께 염려 말고 얼른 이달치 돈이나 내놓소. 지난달에 가져간 돈은 다 썼냐? 30만 원이 그것이 돈이란가? 이 사람아, 그것이 뭔 소리냐? 그 돈은 버들떼기 번 돈이 아니었다. 면사무소에서 다달이 통장에 넣어주는 무연고의 독거노인에게 주는 생계비였다. 버들댁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놔두었다가 손자에게 주곤 하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세 번째 장면 볼까요? 용복은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춥구먼 불 조금 떼지 하고서나 보일러의 센서를 오른편으로 틀 수 있는 데까지 틀어놓았다. 화살표가 마지막 단계인 연속에가 닿았다. 곧 보일러가 부르릉 부르릉 소리를 내며 가동되었다. 버들댁은 아깝다고 밤에 잘 때 한 차례만 떼곤 하는 기름을 용복은 집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한 계속 떼려고 들었다. 그렇지만 버들댁은 손자가 하는 일을 뭐했어? 말리지 않았다. 왜? 그것은 바로 뭐야? 용복은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허기를 충족시켜주는 보물이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봅시다. 그러면 버들댁은 일단 우사와 우접해 있어 개 짖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을 느낄 정도로 어떤 단절 속에서 외부 세계와 이 단절, 한마디로 소외된 노인으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폐륜을 자행하고 있는 손자 용복이죠. 용복에 대한 용서와 포용은 분명히 모성의 희생적 사랑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타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 용복은 버들댁에게 사람 냄새 내지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뭡니까? 유일한 핏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복은 버들댁에게 삶의 허기를 충족시켜주는 보물과 같은 존재이다. 이게 바로 이제는 이 작품이 나오고 있는 인간과 인간,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에서의 독특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수상의 특징. 좀 전에 봤던 건데요. 자, 용복이가 오자마자 불 때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버들댁이 안타깝다고 하지만 뒤에 가면 뭐야? 버들댁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보물이었다. 라는 식으로 어떤 사건이나 장면을 제시한 후 서술자가 그것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해주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이 작품이 어때요? 독자가 사건 또는 장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함으로써 작품을 독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효과를 준다는 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서술자의 직접적 서술로 인해서 극적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한계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노년 세대의 고단한 삶과 이것을 도외시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들이 대비되고 있다. 자, 장면을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돈 한 푼 못 벌어놓은 재산이 있는 못 벌고 벌어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자식들이 다달이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장차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조금씩 보태주는 곡식이나 반찬을 얻어먹고 사는 것이 부끄럽지도 구차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끈질기게 살고 있어. 와우! 아주 독설을 품네. 그죠? 독설이에요, 독설. 광주 양반의 먼 일가의 조카뻘 되는 상근이가 광주 양반을 향해 한 말이다. 경제적 빈곤과 노동력 상실, 부양이나 의지할 가족조차도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본다면 독거 노인의 삶을 적나라하게 내뱉는다고 할 수 있다. 주변에서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주는 먹을거리나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생계만을 겨우 유지해 나가는 삶. 어찌 본다면 상근의 말처럼 부끄럽고 구차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젊은 계층의 무관심으로 인해 노인 계층이 직면한 삶의 문제에 대해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형상화한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승원의 버들댁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물과 인물의 관계, 즉 노인 계층과 그 다음에 손자 계층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부분과 노인 계층과 젊은 계층의 어떤 단절, 그 다음에 소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